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의 금요일은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공포 탐욕 지수처럼 행복 지수가 있다면 행복을 넘어서 이 극적인 행복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오늘은 방송 진행하기 전에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스24를 통해서 미준의 세 번째 책,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판매 개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처음으로 떴습니다. 여기 베스트를 누르시면 베스트셀러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1위 책을 보시면 제가 집필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10일부터 1월 16일 일주일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2위를 보시면 지금 한강 저자님께서 쓰신 소년이 온다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때문에 지난주에 1위였는데 2위로 밀렸거든요. 저는 이 화면을 지금 캡처를 해서 좀 액자에 넣어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 정석의 책을 구입해 주셨고 덕분에 제가 정말 팔자에도 없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요.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미존 세 번째 책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판매 개시했는데요. 예스24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그리고 알라딘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스24를 이용하셔서 제가 일일 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강 저자님 위에 제 책이 올라가 있는 이 기쁨을 좀 적어도 며칠 동안은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책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께 희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에서 미국 주식 투자 정석 책의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살고 있어서 영국에서 주문을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미국 지역에서만 오더가 가능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아마존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에 계신 분도 실패하셨고요. 캐나다, 독일, 그리고 밴쿠버에 계신 분, 싱가포르에 계신 거주자,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계신 분,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마존 링크를 클릭하셨는데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판사 측에서요, 지금 해외 배송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거든요. 조만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1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짧은 공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초이스 스탁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혜택 기간이 내일 1월 18일 날 밤 12시에 마감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할인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씩 제가 몰랐어요. 이번에 하루 늦었는데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좀 댓글을 통해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 할인 혜택은 내일 밤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6, S&P 500은 마이너스 0.21, 나스닥은 0.89%나 빠졌거든요. 따라서 그냥 3대 지수의 움직임만 보면 어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장세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S&P 500의 맵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색깔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폭이 추가적으로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올라간 종목에 대체적으로 밝은 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는요. 거대한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는요. 무려 4%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4%가 왜 폭락이냐면요. 애플은 정말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인 애플이 4% 이상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4% 이상 떨어진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인데요.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이요. 2024년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이뤘다. 따라서 중국에서 아이폰보다 더 많이 팔린 기기가 있다는 거죠. 애플의 주가는 리서치 회사 카날리스가 아이폰이 비보 그리고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중국 내 경쟁사들의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뺏겼다라고 밝힌 이후에 목요일 날 이렇게 많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카날리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플은 2024년 중국에서 4,29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3년 5,180만 대에 비해서 무려 17%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악재가 발표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마켓의 여러 가지 상황은요, 긍정적인 추세가 많이 보입니다. 빅스 지수도 16.16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 29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Fear,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 조금씩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가 드디어 보통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불안 단계를 떨쳐내고 45로 상승했거든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가요. 공포 탐욕 지수보다 약간 선행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공포 탐욕 지수가 이 마켓 스코어를 따라 올런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어제는 30 이하로 떨어져 있던 마켓 폭이 이제는 36.9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58.25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상승세로 접어드는 종목의 개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AII 설문조사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1월 15일 기준이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소식을 보시면 25.4%의 투자자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34%는 중립, 그리고 무려 40%가 넘어가는 투자자들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1년간의 가장 베어리시한 하이를 보시니까요. 지금 현재 40.6%가 가장 부정적인 추세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요.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좋지 않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나 애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미주온 탑픽 역시도 올라간 종목의 수가요.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타가 5.1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과연 이번을 계기로 상향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TSMC가 3.86%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비스트라가 2.86%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2.78% 올라가면서 이제 1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1.61, B2가 플러스 1.36, 브로드컴 플러스 0.62, 크레도 테크놀로지 0.1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하락 추세가 그렇게 급격하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41, 앱러빈 마이너스 0.90, 메타 마이너스 0.94, 아마존 마이너스 1.20, 알파벳 마이너스 1.35, 엔비디아 마이너스 1.96,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3.36% 떨어지면서 가장 하락 추세가 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AAI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40% 이상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의 의견은 좀 다른데요. 이번 기사에서 UBS라는 투자기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전망과 굉장히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UBS는 미국 증시가 11%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논리가 굉장히 좀 분명하고 단순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UBS에 따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 두 차례의 미온적인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2025년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인 UBS는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12월까지 6,600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 얘기는 현재 수준에서 11%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생산자 물가 보고 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두 가지 모두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2025년 시작을 불안하게 했던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번 주의 움직임으로 S&P 500 지수는요,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2%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월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2025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했죠. 자, 그렇게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 주에 들어서 월가의 분위기가 급격히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요일 증시는 애플 덕분에 사흘 연속 상승을 마감했고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UBS 미주 지역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솔리타 마르첼리가 나오는데요. 목요일 메모에서 이번 주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특히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시장이 암심할 수 있는 신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미국 경제, 건전한 기업 수익 성장, AI 추가 발전이 랠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의 리스크가 사라졌다. 따라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좀 안심시켰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효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경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너무나 견고하고요. 게다가 기업의 수익 성장도 건전한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주가 어닝을 발표했고요. 어제는 또 TSMC가 엄청난 대박 어닝을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AI가 추가적으로 발전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타 마르첼리는요,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반드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해 중반쯤 중앙은행이, 즉 연준이 총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ME의 페드와치 도구에 따르면요,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 부분을 가격에 반영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 역시 이번 주에 발표된 CPI 그리고 PPI 결과 때문에 올해도 한 0.5%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르첼리는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발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 궤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6월 이전에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반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지만 하반기에 한 7월 달, 8월 달 정도 되면 드디어 금리 인하가 다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첼리는요, 트레이더들이 이제 연준이 2025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주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요.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주식은 좋은 성과를 냈다. 역사적인 통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 게다가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요. 주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성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요, 성공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즉 50% 이상의 승률을 가진 방향으로 논리적이고 절제된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확률이 높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성공 확률이 70%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 역시도 10종목을 선정하면요, 3종목은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따라서 확률이 낮은 노름판에서 한두 번 운 좋게 이길 수는 있어도요, 오랫동안 투기장에 머무르게 되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작고 반복적인 성공이 쌓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현재 상황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 튼튼하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한동안 대세 상승장이 지속되리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앞에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다시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세가 급격하게 향상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목요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는요, 암호화폐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에게 정책 논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소식이죠. 우리가 보통 법률의 체계를 얘기할 때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이 가장 위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명령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는요, 이번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르면 월요일에 발표될 이 행정명령에는요, 업계의 입법 목표를 옹호하기 위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업계 리더들,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또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리더들이요, 정책 논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문위원회도 만들면서 점점 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추세가 만들어지고 또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만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같은 업계 리더들이 미국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해 왔잖아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달라. 이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유해달라. 이렇게 지금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관철되는 암호화폐 업계의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요청만 한 건 아니죠.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한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동안 코인베이스, 리플 등 암호화폐 회사들이 그의 취임위원회에 기부하는 등 이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요, 이 행정명령에는 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재평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토큰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10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지금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8가지나 되는 모멘텀 지표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1년 차트를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참고로 비트코인 가격은요, 2개월 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좀 지루한 가격의 형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거 1년간의 차트를 확인해 보면 통상 3번 정도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 얘기는 3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면요, 상향 돌파를 보여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보시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히고 나서 올라가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막히고 나서 다시 급격한 상승을 도모했고요. 지금도 한 번 막혔죠, 두 번 막혔죠, 세 번 막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위쪽에서 다시 막히고 내려올 확률보다는 여기서 다시 돌파를 보여주지 않을까. 게다가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차트의 모습도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연 이번에도 3중 바닥을 형성한 상황에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위한 2가지의 호재가 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논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테슬라 주식은 수요일 8% 급상승한 후 목요일에 오르락 내리락 패턴을 고수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주식의 문제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목요일 거래까지 테슬라 주가는요, 지난 10일 중 5일 동안 상승했고요. 5일 동안은 하락하면서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을 너무나 반복한다. 지금 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요일 주가는요, 3.4% 하락한 413.8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주가는 새로운 거래 범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거래 범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다. 2024년 테슬라 주가는요, 선거 전까지 27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거 후의 주가는 12월 17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479.8달러까지 거래되다가 1월 2일에는 21% 하락한 379.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380에서 480달러는 테슬라의 새로운 가격 범위의 합리적인 한계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박스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떨어지면 380에서 지지선이 형성돼 있고요. 올라갈 때도 480에서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수치 모두 작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이 견뎌냈던 270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가서 위에 형성이 됐다.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쁜 소식은요, 시장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테슬라 주식은 밸류에이션과 수익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꿀 무언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가는 참고로 2025년 예상 수익의 약 130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수익의 130배, 너무나 높은 PER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촉매제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2025년 말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로보택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대로 인한 주식의 혜택은 모두 소진되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2025년 초에 출시될 저가형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이미 그 차를 기대하고 있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좋지 않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슬라 주주인 게리 블랙은요, 주가의 새로운 동력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아이디어는요, 다른 자동차 업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선스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기술을 검증하는 동시에 테슬라가 AI로 훈련된 자율주행 전문 지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기업에 판매해서, 즉 라이선스를 부과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률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요, 하드웨어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다른 기업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죠. 센서랑 카메라만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은 모두 다 지금 카메라 센서뿐만 아니라 라이다를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드웨어의 차이점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하는데도 AI를 사용합니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요, 테슬라 주가가 또 한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블랙이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히려 더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한 커다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아직 로봇 관련 매출 그리고 수익이 수익 모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굉장히 먼 미래라고 치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되고 매출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커다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콜린 랭거는요, 수요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이 약하고 IRA 폐지가 2025년 수요와 마진에 중대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IRA는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약자인데요.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7,500의 연방 구매 세금 공제를 제공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요, 이 세 공제를 없애서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전기차, 심지어 테슬라 구매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역시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요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요,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46%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요, 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랭거는요,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125를 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목표 주가죠. 반면에 게리 블랙은 주당 $380를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게리 블랙의 목표 주가는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가 보기에 테슬라의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요, 위험과 보상 비율이 여전히 상승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얘기는요, 떨어질 확률 그리고 올라갈 확률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이걸 비교해 보면요, 역시 상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에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정석의 한 페이지를 캡처했습니다. 왜냐면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 차트는 전형적인 상승 깃발형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상승 깃발형인데요. 상승 깃발형 차트 패턴은 어떤 거냐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횡보를 하거나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돌파가 나타나면서 예전에 있었던 추세가 다시 한번 발생하는 것을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설명을 잠깐 읽어드리죠. 상승 깃발형 패턴은 급격한 상승으로 시작해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한다. 하지만 이 패턴은요, 상승 추세의 지속을 나타내며 깃발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돌파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든요. 여기 깃발이 딱 보이죠.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춤하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기울기가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따라서 박스권을 이제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구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 수가 지금 챗GPT 그리고 클로드에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구글 제미나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구글은 최근 생성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를 위한 공식 iOS 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대기업은 유료 구독자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어니스트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챗봇 구독료를 지불한 제미나이 어드밴스 사용자 중 약 60%가 서비스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60%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제미나이가 60%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보다 잘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챗GPT 플러스 가입자는요, 70%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유료 구독을 유지하고 있고요. 클로드 프로 사용자의 60% 이상이 같은 기간 동안 구독을 유지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클로드 프로는요, 아마존 및 기타 여러 기술 회사의 지원을 받는 엔트로픽에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퍼플렉시티 프로와 캐릭터 AI가 개발한 CAI 플러스는 모두 유료 구독 유지율이 50% 미만이었다. 이렇게 뉴스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퍼플렉시티 프로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시티 프로가 좀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미나이 어드밴스는요, 월 19.99달러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2GB 스토리지 및 기타 구글 원 혜택도 제공하는 구글 원 AI 프리미엄 요금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요금제가 바로 이건데요. 반면 챗GPT 플러스는요, 월 20달러, 가격은 똑같죠? 무료 버전에 챗GPT에 포함된 모든 기능과 함께 메시징 및 업로드 제한 확대, 표준 및 고급 음성 모드, 오픈 AI의 O1 및 O1 미니 모델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그리고 새로운 기능 테스트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GPT 생성, 이게 가장 커다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클로드 프로, 그리고 퍼플렉시티 프로는 각각 월 20달러, 가격은 다 20달러에 지금 통일이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구글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하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챗GPT의 주간 사용자 수가 약 3억 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고요. 센서 타워를 포함한 타사 연구자들에 따르면요, 챗GPT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약 4억 6,500만 회 다운로드가 됐다. 자, 그런데 제미나이는요, 1억 6천만 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정이 나와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용자 수가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구글의 CEO 피차이는 제미나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을요, 2025년 말까지 5억 명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년 동안 지금 현재는 한 1억 6천이니까 3배 이상 올려야 되잖아요. 과연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구글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지금 제미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작년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구글은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드웨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수익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지금 구글은요, 챗봇도 개발했고 이 제미나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구글이 만약에 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성공만 한다면 인프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멋진 수익의 증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대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제타가 등장합니다. 제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제타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투루이스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제타 글로벌 홀딩즈의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고요. 애널리스트인 테리 틸만은 매수 등급 그리고 42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범위는 현재 낮은 쪽은 23달러 그리고 높은 쪽은 45달러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컨센서스 추천 지수는 1.71입니다. 1이 강력 매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요, 투루이스가 최근에 주최한 투자자 미팅에 이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미팅에는 제타의 CEO인 데이비 스타인버그, CFO인 크리스 그리너, 그리고 투자자 관계 SVP는 시니어 VP를 얘기합니다. 매트 파우까지 모두 싹 다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리 틸만은요, 제타 글로벌이 업데이트된 장기 목표 모델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어닝이 발표될 때 아마도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애널리스트의 자신감은 또한 현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유사 기업들과 더 넓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우리가 사스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사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스 기업들은요, 굉장히 PER이 높습니다. PSR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제타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미팅 중에 제타의 경영진은요, 최근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 발생한 기회들, 그리고 대형 광고 에이전시 지수 회사와의 전망을 포함해서요, 다양한 고객 업데이트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회사의 성장 궤도를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품 관련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미팅을 통해서 성장 궤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 광고 에이전시 지수 회사와의 전망.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타 글로벌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옴니콤이라는 기업, 그리고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라는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요, 합병하면서 광고계에 너무나 엄청나게 커다란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다. 따라서 공포감이 엄습할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광고 에이전시와 사이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제시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CES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매출을 발생시킬 기회를 창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경영진은요, 사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32의 강력한 유동 비율은 뭐냐면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리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3.3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이면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300만 원이 넘는다. 33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재무제표가 깨끗하고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제타는요, 미래 성장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는 기업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제타 글로벌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중립 등급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강력한 30%의 매출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변화하는 환경과 독점 데이터 가치의 잠재적인 하락을 포함한 중기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기에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타 글로벌은 또한 사이버5 기간 동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할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쇼핑 잔치를 하는 기간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를 포함한 5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타 마케팅 플랫폼 사용량이 전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참여의 급증은요, 휴일 쇼핑 기간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려는 브랜드들의 노력 때문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제타 글로벌의 플랫폼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타 글로벌은 이전에 매도세 이후 회복 경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죠. 그리고 또한 제타 글로벌은요, 공매도 주장을 반박하고 데이터 관행을 지지하며 이해 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소통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있고 좀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모멘텀은 중립입니다. 26가지 중에 8개, 10개, 8개 팽팽하게 지금 양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은 계속 하락하고 저점은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하락형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락형 삼각형은 만나는 지점에서 수렴되는 지점에서 하락할 확률이 7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점에서 두 번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초단기적인 추세가 이겨낼던지 여기서 이제 커다란 추세선을 뚫고 나가야겠죠. 만약에 이러한 추세선을 뚫고 U자를 형성하게 된다면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중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모멘텀이 회복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월 1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생산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안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